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할 내용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넘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CNN이랑 점점 가까워져요. 제가 로드맵을 그렸을 때 회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하고 그 다음 DNN 한 다음에 CNN 한다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로지스틱입니다. 모티브를 일단 설명을 하면은 현실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혹은 X가 이제 작아질수록 뭔가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점이 높을수록 이제 취업이 잘 된다. 이제 이러한 상식이 수식으로 모델링 된다면은 학점은 이제 X가 되고 그 X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 이제 합격을 하면 1, 합격을 하지 못하면 0이라고 하면은 X가 커질수록 Y가 1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제 X가 1점 이상이면은 무조건 합격하고 X가 1점 이하면 무조건 불합격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약간의 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X가 커질수록 Y가 1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뭐 X가 이제 커져서 그럴 수도 있고 X가 작아질수록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이러한 모형인데 데이터가 그냥 제가 이거는 뭐 리얼 데이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데이터인데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X가 이제 커질수록 Y가 이제 1인 거 그런 거 그냥 예시가 X가 이제 뭐 여러분들 학점이나 토익이나 이런 것들을 토탈 뭐 어떤 웨이트로 곱해갖고 정해진 학생들의 스펙을 나타내는 값을 X라고 하고 대충 한 마이너스 6부터 6까지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학생이 스펙이 별로 안 좋다는 의미이고 플러스 6이라는 거는 스펙이 되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6이면은 합격을 하지 못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0인데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까지는 그런데 0일 때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스펙이 한 중간 정도일 때 합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0 이후에는 다 합격이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이 1 같은 경우는 0보다 스펙이 더 좋은데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대충 다 합격. 뭐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라고 하기도 되게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은 언더바 df의 x는 이제 이런 식의 값이 있고 언더바 df의 y는 이런 식의 값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그려보면 뭐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스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여기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 뭐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의 이제 경계에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요거밖에 없지만 더 많았다면 여기는 이제 01, 01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 확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확률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0과 1을 결정짓는 어떤 확률이라는 게 있을 테고,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가정을 한 게 X가 커질수록 그 확률이 증가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확률은 X가 이제 스펙을 의미하는데, 스펙이 좋을수록 합격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값이 대충 0 근처겠지. 합격할 확률이. 여기에는 합격할 확률이 대충 1 근처가 될 겁니다. 그쵸? 이 중간에는 여기는 대충 한 이렇게 되지 않을까? 0.5 근처로? 그래서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합격할 확률이 곡선으로 나타내면 대충 이럴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게 이제 기본 데이터이고 이게 x하고 y의 쌍이었잖아. 항상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 좀 이제 편한 데이터는 x하고 y 이렇게 페어로 묶여 있는 데이터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맨날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고 싶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게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배우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다 이렇게 y이 0으로 됐다가 여기에는 막 뭐 요렇게 되다가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이러한 선을 맞추는 것보다 이거는 이 오차에 의해 갖고 생긴 거고 이게 그 언더라인 펑션의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가 이제 이런 언더라인 펑션에 이렇게 데이터가 막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를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여기 있는 이 근본적인 거, 오차를 제외한 나머지 스트럭처 부분을 맞추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도 이 스트럭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확률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확률이 뭐 0.87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확률만큼 뭔가 베르누이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0.87인 어떠한 시행에서 내가 이제 랜덤으로 뽑는 거야. 그래갖고 얘는 이 확률에 의한 결과고, 그렇죠? 성공 확률은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의 생김새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형화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진짜 리얼에서 선형 리그레션을 만들었지만 대충 그냥 선을 그어보니까 직선을 따르는 것 같고 직선 근처에 뭔가 랜덤으로 정규분포를 더한 것 같은 모양인데 라고 그냥 게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제 관측치가 엄밀하게 이제 정규성을 따르냐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를 원래 하는 건 되게 까다로워요. 아무튼 이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 갖고 이 언더라인 펑션을 우리가 확률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갖고 그 확률만큼 베르누이 시행에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보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아까 제가 그렸던 이거 괜히 지웠네. 요 함수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라는 건데 그냥 뜬금없이 제가 어떤 함수를 하나 소개할 건데 이런 함수예요. fx는 exponential x에 플러스 1에 exponential x 이제 요런 함수입니다. 요런 함수를 소개할 건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거 같냐? 플러스 1. 여기가 잘리는구나 이렇게. 요런 함수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일단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항상 양수가 나와요. 당연하겠지. 이게 양수, 얘는 양수, 그렇죠? 얘도 양수니까 모두 다 이제 양수니까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리고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무한대로 가겠죠? 얘도 무한대로 같이 가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얘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대충 1 정도로 갑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빵으로 가고 얘도 빵으로 가기 때문에 0 근처로 가요.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언더라인 펑션으로 잡았던 그 확률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는 이제 그 토치 exponential x 더하기 1 나누기 x를 받으면 이제 이런 값들을 리턴하게 해주고
내가 이제 한 마이너스 6 정도에서 6 정도까지 100개 정도만 만들까?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그 등간격으로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 총 랭스가 100인 이러한 어레이가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내가 F를 취하게 되면은 요게 들어간 값들이 계산이 될 텐데 딱 봐도 이제 한 0과 이제 1 사이에 모든 값이 있고 다 양수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냥 X라고 하고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언더바를 붙여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한 번 더 쓸 것 같아. XX라 그러자. 이렇게 하면은 그쵸? 요런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쵸? 그러고 보니까 이 위에 그림에 대한 확률이 대충 이런 식일 것 같죠? 그쵸? 적당히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되게 작고 여기는 이제 한 뭐 이제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구간 경우에 따라서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구간이고 이쯤 되면은 이제 1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되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곡선이 약간의 조정이 또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기다가 2를 내가 만약에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영향을 좀 더 이제 세게 받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x의 영향은 스펙의 영향을 세게 받는다는 건데 합격 불합격 여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펙의 영향을 세게 받는다는 소리는 랜덤적인 영향이 적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펙 이후에는 그냥 다 합격, 특정 스펙 이전에는 다 불합격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10 이렇게 하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럴 수도 있지 현실에 요럴 수도 있고 아니야 좀 운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같진 않다. 근데 여기가 너무 0이 많으니까 밑에가 좀 깔리면서 한 1.5 정도 해볼까? 1.2 정도 해볼까? 1.5 만 요런 느낌으로 요 정도 느낌일 것 같다. 그쵸? 여기는 이제 거의 0으로 깔리고 여기는 하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되는데 지금은 합격 불합격 비율이 거의 지금 반반이잖아요. 그쵸? 근데 합격한 사람들이 되게 적으면은 이게 점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있고 여기까지가 거의 0이겠죠. 그러면은 요런 거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밀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적당히 본 다음에 이 곡선을 잘 때려 맞추면은 뭔가 데이터를 잘 설명했다고 느껴지는 확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 언더라인 보는 주황색 점선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모델링이라고 한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y-햇을 만드는 과정인데 y-햇은 우리가 회귀분석에서는 주어진 그림이 산점도로에 딱 그려보니까 어떤 선 근처에 점들이 뿌려져 있네. 그럼 우리는 그 선만 잘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W0 플러스 W1의 X에서 W0하고 W1만 잘 찾으면 끝나겠네? 라는 걸 하고 처음에 y-햇을 구할 때 그대로 넣어서 구했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X에다가 W0하고 W1은 똑같이 써요. 그쵸?
이거 선형 변환이잖아.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선형 변환 위에 그 어떠한 제가 정의한 요 f라는 함수를 씌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그 모형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확률이 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W0하고 W1만 잘 때려 맞추면은 왠지 데이터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YS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조금 느낌이 맞고,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한 다음에 F를 씌우면 돼요. 근데 이제 F라는 것보다 보통은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그래가지고, Y 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하는 거를 다 합쳐갖고, 모델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잠깐만. 그래요. 자,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처음에 이제 yi 있죠. yi는 0 아니면 1이야. 그쵸? 0 아니면 1인데, yi는 이제 어떠한 그 확률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 그러는데, 베르누이 분포에서 만약에 p가, 그러니까 확률을 p라고 그러는데, 그 베르누이 분포에서 만약에 뭐 p가 0.5다 이런 거는 이제 1이 나올 확률이 0.5고 0이 나올 확률도 0.5라는 거예요. 베르누이 분포는 1이랑 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베르누이 분포인데 확률이 0.9다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0.9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에서 내가 난수를 100개 생성을 하면은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0.9 확률 성공 확률이 0.9라고 하면은 100개 중에 대략 한 90개 정도는 1이라는 소리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0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 이제 베르누이 분포에서 내가 뽑는데 이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확률은 그때그때 달라.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성공 확률이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파이라고 놓겠습니다. PI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보통 이제 통계학과에서는 파이I라고 많이 써요. 로지스틱 배울 때. 아무튼 얘는 이제 베르누이의 리얼라이제이션이니까 yi 같은 경우는 yi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이죠. 그렇죠? 그럼 파이i는 뭐냐? 파이i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어떤 확률인데 얘는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x라는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xi 그 다음에 2의 또 xi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파이i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는 여기에서 그냥 x만 넣은 거고 2.5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왔다 갔다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i가 아니고 xi의 리니어 트랜스폼 버전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w0 w1의 xi 여기도 w0 w1의 xi가 되겠죠. 왜 이렇게 글씨가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해볼까? 이게 나은 것 같다. 그쵸? 이렇게 쓸게요. 이게 또 강의 블로그에 올라갈 때는 익스포넨셜 취한 게 예쁘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너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되게 별거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형태잖아요. 1 플러스 2의 x에 2의 x 이제 요런 형태잖아요. x 대신에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얘는 분자 분모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곱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얘 대신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은 1 그다음에 1 플러스 exp 마이너스 w 제로 마이너스 w 왜 이렇게 헷갈리냐. 뭔가 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요 확률에서 얘가 나왔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파이 i의 해시 되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이제 직접 맞추는 것보다 확률을 맞추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으니까. yi를 직접 맞추면 0, 1, 0, 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 확률을 모델링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hat 파이 i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되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냥 W0하고 W5만 잘 찍으면 되죠. 그렇죠? exp 마이너스 햇에 그러니까 W0하고 W1 자리에 햇만 씌우면 돼요. 그쵸? 얘가 뭐지?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점수를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이 언더라인 펑션을 맞추고 싶은 거고 이 yi 햇 자체는 1이나 0의 값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yi 햇을 만들었는데 이게 y는 0 아니면 1이에요. 근데 yi 햇이 한 0.7 정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한 0.5 정도 잘라갖고 너 1로 그냥 보자. 확률이 이제 0.5보다는 크니까 너는 그냥 1로 봐라. 그 다음에 0.4구다 그러면은 너는 그냥 일단은 0으로 보자. 좀 애매하긴 한데 0으로 보자 하고 분류를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내가 이제 0, 1, 0, 1 이런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0, 1 확률, 1 확률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애매하게 AI가 이제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확률을 추정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경우에는 yi의 햇을 요 언더라인 펑션 그 자체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yi 햇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yi는 0과 1만 가질 수 있고요. 자,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제 논리 전개를 해보면 뭐 빠뜨린 거 없나? 로스 펑션이 있는데 로스 펑션 쓰기 귀찮아갖고 이거 저거를 써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이 썼고 얘도 똑같이 썼고 여기는 이제 더 열심히 썼네. 이거 지우겠습니다. 크기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이 x가 커질수록 y가 이제 1이 나올 그럴 것 같은데 모델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유명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모델이 그냥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요 모델은 이제 yi는 어떤 베르누이에서 튀어나온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확률은 이렇게 그 시그모이드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데 그 시그모이드의 이제 x에 해당되는 거는 진짜 우리 x가 아니고 x의 뭔가 리니어 트랜스폼 버전,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한 버전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yi 해시 결국에는 파이 i의 해시랑 똑같은데 이게 좀 달랐네. 그쵸? 파이 i 햇, 그러니까 yi 햇 같은 경우는 w0하고 w1만 잘 맞추면 되네요.
그 로스가 좀 특이한데 MSE 로스를 쓰면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막 그렇게 뭐 큰일 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로스를 많이 씁니다. MSE 로스를 쓰면은 로지스틱에서 교수님들이 되게 싫어해요. 특히 통계학과 교수님들. 이게 이런 식으로 된 로스를 써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기 싫으면 라이클리후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거 외우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외워놓고 나중에 이제 혼자 궁금하면은 라이클리후드를 유도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따졌던 것 같은데 다른 수업에서 여기는 그냥 외우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거 외우라 그러면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조금만 살펴보면은 자 이거 되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yi는 0 아니면 1이잖아. 그쵸? yi가 0이라고 치자. yi가 0이라고 치면 얘는 날라가죠. 그쵸? 요거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는 해석할 것도 없어. 그냥 1이야. 그쵸? 그럼 로스 이꼴 얘예요. 그쵸? 근데 이제 로그에 1-x 이제 요런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내려가게 이거 그려보자. 이거는 진짜 한번 쓸 거야. 이거는 진짜 한번 쓸 거고 x는 그냥 뭐 y 핵 같은 경우가 이제 해봤자 이제 0이랑 1 사이에 나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 0이랑 1 사이에 대한 로그 함수만 좀 그려보면 되는데 토치 여기 토치 써야 되지. 그려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커피를 사러 가면 안 됐나?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잠깐만 0이 들어가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그 로그 x의 그래프를 0과 1 사이에서 그린 거죠. 그렇죠? 이게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로그 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0과 1 사이에서만 그리니까 요게에서만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뒤집힌 모양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다시 yi가 그래 1인 경우부터 따져보자. 1인 경우는 얘가 날라가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1이지. 그리고 여기 로그 yi 햇만 하면 되는데 이거의 그래프는 로그는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yi의 햇이 1에 가까울수록 로스 값은 0이고 yi의 햇이 0에 가까울수록 로스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쵸? 근데 true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빵이고 만약에 1인데 yi 햇을 내가 0으로 맞췄다? 이러면 로스가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쵸? 합리적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yi가 0이라고 쳐보자. 얘가 날아가고 여기는 이제 1이 되고 요거만 남겠죠? 요것도 이제 똑같이 해석을 하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yi 햇이 0일수록 로스가 0이고 yi 햇이 1에 가까워질수록 로스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yi하고 yi 햇이랑 비슷하면 로스가 적어요. 그 말이잖아. 그렇죠? 그 말인데 왜 MSE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번에는 MSE를 써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 볼게요. 뭐 그렇게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교수님들이 싫어할 뿐이지. 예제를 그래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요런 느낌입니다. 할 수 있어. 빨리. 자, x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이제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랭스가 이제 2000이 되고 그거를 내가 2000 곱하기 1 벡터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이제 x가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이제 w0라는 게 있고 w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 이제 w0 w1 x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결과를 그냥 y는 아니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u 이런 거로 받자. 그 다음에 이 u에다가 뭐를 하면 되냐면은 시그모이드를 취하면 된다 그랬죠. fu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 공식을 익히는 그 느낌으로 처음에 이렇게 씁시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v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확률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y는 어떻게 뽑냐면은 베르누이에서 뽑을 거거든요. 베르누이에서 뽑을 건데 확률은 v로 놓고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w0하고 w1을 마이너스 1이랑 5를 썼네. 마이너스 1이랑 5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면은 똑같지? 아, 요게 좀 다르네. 얘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그쵸? 이거 지우고. 그 이제 요거 다 설명했고, 그, x하고 y를 그려보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됩니다. x하고 y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요렇게 그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x하고 y가 왜 사이즈가 달라? 스캐터는 안 되나 보다. x하고 y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똑같잖아. 근데 이러면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1인 그 느낌이 별로 안 살죠. 그냥 직선 두 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렇게 1 정도로 할까? 그러면 이제 뭔가 여기는 좀 더 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기는 좀 등성등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마커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그냥 다 있는 것처럼 보였고 얘를 이제 한 0.5 정도 하면은 좀 더 이제 퍼져 보이는데 이 효과를 좀 더 그 극대화하기 위해 갖고 투명도를 조정을 합니다. 투명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마커 사이즈를 크게 해도 여기가 그 투명한 부분이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0이 많이 몰려 있고 이쪽은 이제 1이 많이 몰려 있는 이러한 느낌이 잘 시각화가 되죠. 투명도가 이제 0.05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겹쳐 있을수록 한 20개 겹쳐 있으면 원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안 겹쳐 있으면 되게 흐릿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y가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확률이 뭐냐? 언더라인 펑션이 이제 true가 이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생겼고 여기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확률을 뽑아가지고 y는 0 또는 1을 지금 매핑해서 뿌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x가 들어가면은 y 햇을 만들어주는 매핑을 합숙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5분만 더 있으면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분이 갔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했어야 되는데.